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대 위기론,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등록금 이슈부터 교육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등록금 이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2010년 이후에 14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이 대학 등록금이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도 전국의 모든 대학도 많은 대학이 인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 이슈가 되느냐면은 2009년부터 해서 2009년도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머기지론 문제에서 국제 금융 문제가 엄청났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뭐 국제 유가 상승 뭐 등등 이제 이 세계적인 흐름, 글로벌한 흐름 속에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경기에 봉착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사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결 정책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는 대학은 그야말로 대학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정책에 따라왔었어요. 그건 좀 세월이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대학 스스로도. 물가는 오르고 동시에 그러면 이제 대학의 교수 직원들부터 해서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돈은 점점 없어지고 더욱더 중요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어가니까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가니까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의 수입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더구나 또 이제 우리가 한 2, 3년 코로나도 또 겪었죠. 그러니까 그 각 대학이 처한 재정적 상황이 심각한 대학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회사로 좀 파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교육부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올리겠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몇 군데가 전국의 교육대학이 이제 전국 교육대학은 이제 그 교육대학 이 연합회 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이제 교육대학은 다 국립이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간에 너무 지금 어쨌든 교육대학도 지금 전폐기로입니다. 왜냐 학생이 없으면 교육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교원 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 학생이 특히 지금 초등학교 입학할 애들부터 해서 완전히 기하급수로 줄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교육대학 가는 학생 숫자도 줄어드는 거예요. 경쟁률 예전만 못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대학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 중에서는 부산의 동아대학교가 과감하게 우리는 인상하겠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부가 올리지 마라 동결하라면 다 따라왔는데 전국에 뭐 4년제 기준 한 200여 개 정도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각자 내 팔을 자기 팔을 드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학령 인구 줄어들죠. 학생 숫자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이 물가 상승되었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하거나 강제하지는 않겠다. 이번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동아대와 대구교대 등 몇몇 대학들은 이미 등록금을 인상을 한 상황인데요. 이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학생 숫자 줄어들고 그러면 동시에 이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건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학생 숫자가 좀 줄어든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규모 있는 대학들은 그걸 상쇄할 그 수단이 있었어요. 뭐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해서 등록금 수입을 일정 부분 보전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각 대학마다 그 적립금이라고 해서 적립금. 그러면 이제 대학마다 그 한 해 동안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이제 적립해 나가는 돈인데 그럼 이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우리 이제 가계로 치면 비상금이죠. 이제 이런 돈이 있는데 이것도 적립금도 좀 많은 대학은 또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 대구 경북만 통계를 놓고 봐도 이제 사립대학의 기준이에요. 놓고 봐서
계명대가 2020년 통계입니다. 네. 2,300억, 전국 순위 8위 정도. 그다음에 영남대가 1,426억, 전국 기준으로 13위 정도. 뭐 이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다는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간당간당입니다. 그의 등록금 수입과 그의 사업을 내서 학교를 이래저래 사업을 하거든요. 네. 해서 교직원들 인건비 주고 학생들 또 장학 혜택 주고 뭐 학교를 운영하다 뭐 전기세부터 해서 물세부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 다 운영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다 등록금 수입으로 그걸 지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대로 가서는 국가 정책 따르자니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해서 뭐 정부는 정부고 네.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올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아대학 부산의 동아대학 얘기 나왔잖아요. 부산의 동아대학 이해우 총장 이제 얼마 전에 그 일간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정말 절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보면 그 당사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의 총장 경영자잖아요. 네. 그 학교를 전체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학교 자기 학교에 금고가 피어가는 걸 볼 때 진짜 그 피가 마를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대학 적립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20억의 적자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어쩔 수 없다. 한계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요. 회사로 치면은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네. 절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은 대학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학은 대학 자체 판단이죠. 그걸 뭐 인상한다, 뭐 동결해라, 그거는 국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네. 그 대학 입장이 돼 보면 그거는 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적립금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대학,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구경북도 사립대학 일부 몇 개는 네. 조금 그런 적립금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대학들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요 불안합니다. 저는 근본적 이유, 핵심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거죠.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 3년 동안 못했죠. 네. 학생 줄어들죠. 동시에 등록금 수입 줄어들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또 대학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 대학이 자체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뭐 우리는 국내에도 서울권이나 뭐 몇몇 개 대학들은 연세대학교 연세 우유 팔잖아요. 네. 네, 건국대학 건대 우유 팔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체 수익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대학이 법인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라도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등록금 수입 외에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정부는 기존대로 이 국가장학금 지원책으로 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또 추가적으로 등록금 인상 외에도 이 다른 쪽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총리 겸 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학생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대학 등록금 부담마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동결을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그렇죠. 조금 전에 동아대학 상황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대학의 어떤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을 대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 많이 묶어놨어요. 대학이 뭘 좀 하려고 하면 법이 이래서 안 되고 규정이 이래서 안 되고 교육부가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좀 통로를 열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찾게 하겠다. 아직은 그냥 추상적입니다. 네. 뭘 어떻게 하겠다, 해주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런 정도일 뿐이다. 경과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또 줄여야 되겠고 또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도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쭉 보면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인데 이게 한계가 좀 있다고요. 이게 고등교육 재정 그 교부금법이라는 게 이게 아직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발의돼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법이 왜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은 우리가 중등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그 교육 그 재정법이 있어요. 그 법률이 있다 보니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고등교육 그 재정
법을 만들어서 아예 법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해달라, 국가가 어느 정도 해달라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유치원, 초, 중고의 예산은 교육청이 관할을 하거든요. 네. 각 지역의 교육청이. 그 교육청에서 교사들 인건비도 주고 직원 인건비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예산이 조금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어. 실제로는요. 그 각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학처럼 일종의 적립금, 2월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많은 데는 수천억 있어요. 경북 교육청은 한 2천억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물론 아껴 쓰고 절약해서 한 거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고등교육 쪽, 대학 쪽에서는 그거 좀 나눠 쓰자. 이런 거니까 교육감들은 반발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하고 교육감이 서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네. 이 교육감, 전국 교육감들은 왜냐 앞으로 초중고도 어려워지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나눠준다. 네. 기재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반반 양보를 해서 그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하도록 이렇게 좀 절충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법안 이게 이제 어쨌든 국회 발의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벌써 몇 년 됐는데 네네. 지금 이거 이제 여기도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네. 초중고 쪽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고등교육 기관들 쪽 대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절박하고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이 고등교육 그 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기본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지원받는 사립대학은 대학들은 또 감사를 받아야 되고 뭔가 또 이제 규정이 뒤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일부 사립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여유 있는 대학들은요. 나 우리 그런 거 안 받고 안 할래. 네. 안 받고 감사 안 받을래. 네. 머리 아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육부 빈익빈이에요, 대학도.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립대학들은 아유 같이 어려워하는 척하면서도 내심은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뭐 아유 뭐 이렇게 그냥 좀 뒷짐을 지고 네. 절박한 대학들은 뭐 어떻게든 여기 사활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법률에 일단 재정 경고부터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그걸 이제 발동을 해나가겠다, 실행을 해나가겠다. 네. 그런 것도 다 지켜봐야 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라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참 단어 이름은 좀 거창하죠. 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뭐 영어로 이제 RISE 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 네.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부가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또 뭐 재정 지원도 하고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해왔죠. 네. 해왔는데 이걸 앞으로 지자체에 과감히 좀 넘기겠다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 그러니까 교육부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사무, 대학의 권한 그리고 대학 예산들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넘길 테니까 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자체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정말 그 키울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니들이 인재를 만들어내라 이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지자체 안에 있는 대학들은 지자체가 힘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서로 또 협의하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방을 살리겠다. 네. 지방대학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표현은 아주 좋죠. 근데요. 여기에 한계가 뭐냐. 네. 한계가 지자체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자체 자체가 돈이 없는데 자, 우리가 보통 지자체의 재정 돈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다, 뭐 여력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정 자립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이 두 개 광역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글쎄요. 일단 높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네네. 높아요. 50%도 안 돼요. 50% 하회합니다. 대구도 그래요.
생각보다 낮은 아, 수준이네요. 그럼요. 낮죠. 재정 자립도 100% 되는 데는 없어요. 재정 자립도 좀 많은 데가 이제 80, 90% 정도 되는 데가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수도권이고 수도권은 뭐 여유가 있는 편이고. 네. 근데 지방은 심각해요. 그런데 이주 교육부 장관이 지방에 많은 걸 이관해 줄 테니까 교육부도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려보내 줄 테니까 네. 지자체가 더욱더 또 플러스 매칭을 해서 지자체가 중심으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을 만들어라. 말은 좋은데요. 저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당장 지방은 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 대학까지 어떻게 이게 돈을 또 넣어가지고 이걸 뭐 그럴 만한 전문 인력이 없어요. 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의 담당 부서 전담 부서 공무원을 이런 이 혁신적인 그 담당 부서 공무원을 파견해주겠다. 전문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 네. 앞으로 이렇게 가봅시다.라고 하는 지금 프로포절입니다. 프로포절.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좀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봐야 될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네. 또 이주호 장관이 지역의 거점이 될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글로컬 대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이제 글로컬 대학 말 대단히 좋습니다. 글로벌 플러스 로컬. 네. 로컬 대학인데 글로벌하게 지향을 하고 이미 또 글로벌한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방 대학 중에서 더욱더 알차게 좀 육성을 해나가자. 네. 말이 얼마나 좋아요,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자 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라도 이런 유사한 의미의 교육부의 사업들이 뭐 거의 정권별로 있어 왔어요. 네.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 대학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이제 중점이 사업이 될 텐데 의미는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글로벌하게 지향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내용은 이래요.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특성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 대학. 이름하여 이런데 슬로건인데 이런데 이렇게 해서 먼저 올해 2023년에는 10개 정도의 대학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2027년까지 해서 전부 이거는 비수도권 얘기예요. 네. 비수도권 얘기. 그래서 전체 한 30군데 정도 대학을 지정을 하겠다. 그래 되면 지정을 하면 지정된 대학에는 돈 많이 줘요. 1년에 200억씩.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이 전문대학 재정지원사, 그다음 또 일반 4년제 대학 재정지원사 무슨 뭐 다양한 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 동안에 그런 것들 돈을 다 예산 이제 없애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에 돈을 다 예산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될 때 제대로 될 것을 제대로 밀어주자. 확실한데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살 때는 살고 죽을 때는 죽는다. 죽어라. 네.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 뭐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모든 대학들은 막 역량을 집중하겠죠. 여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정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시도해볼 만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대학은 그야말로 한 5년 동안 1,0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아주 좀 매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알차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재원은 된다고 봅니다. 네.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그렇다면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공성의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예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OECD 평균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대학에 국가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이냐. 그런 저는 공공성의 방향을 달리 가야 된다. 네. 일정 부분 예산 지원, 방금 글로컬 대학처럼 네. 뭐 할 건 다 하되 다른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줄 만큼 줘버리라는 얘기죠. 차라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예 맡겨버리든지 그렇게 하되 공공적인 성향의 것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공재정으로서 가져가 버려라.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줘버리라는 얘기죠. 네.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등록금 동결하고 올리지 마라 하면서도 대학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공공성 첫째는 예산을 통한 사회적 공공재.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지나간다. 네. 그러면 이제는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여해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앞으로 가져가도록 앞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부터 교육부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